한국 거래소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 수익을 내는 사람은 10% 내외로 불과하다는 건데요. 나머지 90%, 좀 더 시장이 안 좋을 경우 99%는 돈을 잃는다는 건데요. 왜일까요? 운이 나빠서, 시장이 안 좋아서, 국장이 썩어서? 변명할 수 있지만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강한 주식을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산 종목들이 혹시 시장이 오를 때 같이 따라 올랐나요? 또는 시장이 빠질 때 더 세게 빠지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시장을 이기는 주식을 공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99%가 돈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놈을 보는 게 아니라 약한 놈만 골라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고수들은 하나같이 대장주를 공략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막상 고른 대장주가 아니었던 경험 있으시죠? 대장주를 고르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 자신도 없고 막막한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식 대가나 슈퍼개미처럼 진짜 대장주를 발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 미더빈이나 윌리엄 오닐, 그 다음에 제시 리버머, 이름만 들어도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입니다. 이들이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찾아낸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공략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한국 시장에서 남석관 투자자라고 실전 투자대회에서 다수 우승한 트레이더가 있죠. 이 트레이더의 책을 보면 손수건 이론이 나옵니다. 손수건을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쫙 잡아서 올리면 이 손수건을 놓았을 때 가장자리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장 가운데가 늦게 떨어진다는 건데요. 즉 대장주는 가장 늦게 떨어진다는 것을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지수가 1% 오를 때 종목은 3% 이상씩 오른다고 볼 수 있고요. 즉 시장 대비 강하게 오릅니다.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3% 떨어질 때 종목은 1% 미만이나 아니면 전체 종목 대비해서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하락장에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놈들이 시장을 이기는 주도주의자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에서 놀아야지만 승산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까요? 감으로? 아닙니다. 탑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서는 RS라고 해가지고 상대 강도를 통해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얼마나 강하냐를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로 만든 지표가 바로 RS입니다. 그러니까 RS 같은 경우에서는 윌리엄 오닐이나 마크 미더빈이나 다수의 탑 트레이더들이 개발하고 이제 활용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제가 한국 시장에서 그대로 적용해봤을 때 시장 주도주를 찾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RS가 무엇인지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RS 점수가 90점이라면 상위 10%로서 학교로 치면은 전교 회장급 종목으로서 그만큼 강한 종목이라고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S가 높은 종목들을 아시게 된다면, 즉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무엇인지 아시게 된다면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시장에서 지금 이쪽 섹터, 이쪽 주식이 강하다고 답안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 답안지를 한눈에 아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RS의 기본 원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최근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 1년을 4분기로 쪼개봅시다. 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여기가 이제 현재로 쳐보면은 당연히 과거 1년 전의 성적, 즉 주가보다 지금 최근에 최신 분기에서 성적이 어떠했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1년의 기간을 4분기로 쪼개서 가장 최근에 3개월의 주가 움직임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4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없이 동일하게 본다는 건데요. 즉 최근에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힘차게 치고 나가는 종목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또 미국 주식이라면 나스닥, S&P 500에 등등에 상장된 종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점수들을 내어봅니다. 이 가중치 수익률들을 다 합산을 해봅니다. 계산을 해봐요. 자, 두 번째, 이렇게 계산된 수익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 또는 코스피 코스닥 한국 주식 전부 다에 대해서 점수를 수익률을 쭉 내려보면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지금 최근의 힘이 어떠한지 이 데이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최근에 힘이 높은 종목들은 당연히 상위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평가가 매겨지게 되고요. 이걸 종목들에서 이제 점수화시켜서 99점부터 1점까지 이제 종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99점일 경우에서는 이 종목은 지수에 대비해서 이 전체 종목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강세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RS 같은 경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걸 나타내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크 미너비니는 이 RS 점수를 70점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했고, 무조건 첫 번째는 종목 선정할 때 RS부터 보고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크 미너비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실전 투자 대회 우승을 3번 이상을 이제 한 또 인물이죠. 자, 이제 원리를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이걸 또 어떻게 다 계산해?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니야? 얘기하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하느라 아주 세부적인 기준들은 이게 또 수학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루즈해질까봐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걸 또 각 개별 종목에 다 점수를 계산하고 이걸 또 종목을 전체 지수와 또 비교하자고 하니 이걸 또 매일 하자고 하니 힘들죠. 아마 이거를 그냥 챗GPT한테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개발하신 분이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한국 주식에 맞춰서 사이트로 이제 나타내신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치명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RS가 고득점을 받는다는 것은 시장 대비 이제 강하다는 뜻이죠. 그럼 차트를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주가가 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은 뭡니까? 이제 고점 아니야? 끝물 아니야?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실 이거는 너무 비이상적으로 과열이 된 상황인데 6월 말에 이 종목이 RS가 90점 이상을 좀 기록했던 종목이었어요. 자, 이런 걸 나중에 추세 지지에서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이만큼 많이 올랐으니 끝물 아니야? 생각이 들고 손이 안 나가실 수 있어요. 실제로 주가를 보면 그 뒤로 쭉 하락이 나왔고요. 즉 RS는 현재의 인기를 반영합니다. 근데 왜 인기 있는지, 이 종목이 정말 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종목인지 쓰레기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차트와 재물을 좀 더 상세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려고 만든 시스템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슈퍼픽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슈퍼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RS 점수도 매일마다 이제 통계를 내서 이제 최신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해서 재무 점수도 이렇게 매겨줍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뜨는 거는 마크 미너비니의 상승 추세 조건에 맞는 것들만 뜨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재무 점수도 좋으면서 추세도 좋고 시장 인기도 좋은 종목, 즉 국내 유일의 주도주 자동 발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성장주 자동 발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리는 마크 미너비니 기준을 그대로 대입해서 좀 개발했고요. 초수익 성장주 투자라는 책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서 또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 또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15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주식으로 수백억을 번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어떠한 기준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재무 점수 같은 경우에서는 분기마다 최신화가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서비스로 간 지 6월부터 이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 종목들을 제가 그냥 계속 꾸준하게 이제 지켜본 결과 재무 점수와 RS 점수 그리고 추세까지 맞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매매 기법도 잘 맞고 그리고 상승 탄력도 매우 좋은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딱 보이는 BHI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는 이제 EPS, 주당 순이익과 관련된 점수가 어떤지,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점수, 마진과 관련된 점수,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지 체크하는 이 코드 33 점수가 모두 만점을 받아서 100점인 종목이었습니다. 이번 2분기에요. 2분기에 100점을 기록했는데요. 자, BHI라는 종목을 보면은, 그러면 이 주식이 실적이 아마 8월 한 14일 정도 요때 제가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근데 이때
나왔지만 어때요? 주가는 또 하락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아직 추세가 뭐 훼손되지도 않았고 당시에 RS 점수도 높았고 그리고 재무 점수도 이제 여전히 100점인 종목이고 향후 수주 잔고까지 쌓이는 주식이라서 이 주식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냐면 원전주가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불공정 계약 이슈에 이 종목도 한 차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과 원전 협력을 또 진행하게 되면은 그 이익이 더 큰 것 아니냐 하면서 원전주들이 또 빠르게 올라왔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얘가 가장 빠르게 회복을 쳤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보다 가장 빠르게 회복을 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로 보시면은 그 다음 날에 또 10%가 상승이 나오면서 또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추가 상승이 나왔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즉 아무래도 재무 점수도 좋아진 상황에서 100점인 상황에서 100점이라는 건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다는 뜻이거든요. 단기적인 과대의 낙폭이 오히려 기회로 이렇게 또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뭐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제 끝났나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썩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럴 때 뭐 이것도 추세가 깨진 건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뭐 하락이 나올 때 쫄리게 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죠. 근데 슈퍼픽에서 이제 고득점을 받는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장인지 미국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슈퍼픽에서 고득점인 주식들 같은 경우에서는 탄력이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또 다시 소폭 눌림이 나온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우리 월클 회원분이 이제 후기를 써주신 건데요. 때가 한 6월 말이었습니다. 6월 말에 당시에 이제 슈퍼픽에 이제 포착된 종목들이 이렇게 목록에 떠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파마 리서치, 그 다음에 APR, 파크 시스템스, 그 다음에 파미셀, 원익홀딩스, S&D, BHI, YG 플러스 뭐 이런 종목이 있다고 봅시다. 6월 26일에 이게 딱 목록에 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회원님이 써주신 후기로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요. 자, 이 주식이 그러면 이 날짜를 기점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이때는 1분기 실적 데이터로 형성된 재무점수라서 현재 점수와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기업들은 성적표를 계속 받아요. 그 성적표 현황에 맞게 우리가 발빠르게 또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수동으로 어떻게 다 합니까? 자, 그럼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자, 6월 말에 이 종목이 만약에 봤다고 하면은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회사가 좋다 보니까 뭐 50% 가량 또 상승이 나왔죠. 뭐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건 뭐 대체거래소로 인한 또 하락이고요. 자, 그다음에 APR입니다. APR. 6월 말이 또 이때쯤이죠. 6월 26일 이때쯤. 좀 보면은 주식이 참 높아 보이죠. 높아 보여요. 근데 재무 점수가 받쳐주니까 어때요? 얘들은 이제 100점짜리였다 보니까 훨씬 더 잘 받쳐주는 상황에서 최대치까지 또 70% 이상 상승이 또 이어져 왔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파크 시스템즈라는 종목 볼까요? 자, 6월 26일 같은 경우에서 상승이 나왔다가 8%가량 상승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21%가량 하락이 나왔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종목이 좀 괜찮은 종목이에요. 이 기업을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중장기로 이제 성장하는 종목인 걸 아실 텐데 과열로 인한 뭐 단기 조정 개념으로 떨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파미셀 같은 경우에서는 6월 26일 이때 이후로는 변동이 컸죠. 그러다가 이제 쭉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월클 회원님들한테 그 슈퍼픽 포착주로 이때 좀 말씀드렸습니다. 눌림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쭉 반등이 나왔고요. 근데 생각보다 막 APR이나 파마 리서치처럼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온 맥락은 아니었던 점은 좀 아쉬웠던 종목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원익홀딩스 볼게요. 원익홀딩스는 지금 미쳤죠? 얘도 보시면 6월 말 6월 26일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어때요? 지금 한 122% 가량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오르는 맥락은 이제 상법 개정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이슈도 있죠. 엔비디아나 메타의 또 로봇 손과 관련된 부품이 이제 원익 자회사 뭐 원익 로보틱스였나 그 회사로 인해서 공급이 되는 이제 로봇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 종목에 보시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도 지금 PBR이 1배가 안 되죠. 제가 알기로 BPS 즉 주당 순 자산 가치가 13,000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주사 개념으로서 저평가인 종목이다 보니까 상법 개정과 로봇이라는 더블 모멘텀이 생기면서 최근에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온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장하는 주식들을 이제 좀 포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또 퍼포먼스가 나오는 사례였습니다. 또 S&D 같은 경우에서는 6월 26일
이때 보시면은 어때요? 이때 7월 11일 날짜에 이제 한 차례 급락이 나왔죠.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삼양식품이 소스 만드는 회사를 뭐 인수하겠다는 소식에 S&D가 이제 불닭볶음면 소스를 또 만들고 있는데 이제 S&D의 독점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에 이렇게 투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온 맥락이 보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얘도 당시 재무점수가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회복력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서는 뭐 6월 26일 이때 보셨다면 이때 이후로 쭉 우상향이 나온 모습을 또 보이게 되었고요. 일단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서도 6월 26일 뭐 이때쯤 보셨다면 그 뒤로 좀 변동이 더 커진 모습을 보였죠. 뭐 사실 이거는 제가 그 전부터 좀 말씀드린 종목이라 뭐 YG 플러스로 100% 가까이 드신 분들도 나타나신 면이 있었습니다. 자, 보니까 어때요? 종목 중에서 뭐 중간중간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던 종목도 있었지만 회사 자체가 악재를 끼더라도 원래 기본 체력이 괜찮다 보니까 그걸 방어하는 모습도 좀 상당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점수가 진짜 압도적으로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추세가 아주 미친 듯이 날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원익홀딩스와 같은 이제 또 재료가 좋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얘도 이제 퍼포먼스가 아주 강력했고 BH 같이 수주 잔고가 쌓였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또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느끼셔야 될 게 있습니다. RS 점수 알면 좋죠. 그리고 재무 점수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승 추세인지 알면 좋아요. 그럼 이러한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를 하면 그게 이제 주도주 내에서 돌파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주식에서 눌림목 매매를 하면 그게 바로 눌림목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여러분들이 더 깊게 또 체크해야 될 것은 앞으로 그러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재료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시대 흐름에 맞춰서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아닐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자체로도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이 무엇인지, 현재 주도 주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좀 더 확신을 가지려면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하시면 더욱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좀 피하는 종목들도 여기서 생기실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그 모델이 어떻게 보면 추세 추종이죠. 추세 추종에서 변형해서 뭐 눌림을 한다든지 뭐 돌파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라서 항상 뭐 손절은 잘 잡고 들어가야 되는 매매 스타일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포착된 종목과 현재 또 포착된 종목이 다릅니다. 다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포착된 종목을 어떤 매매 타이밍에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월클 멤버십에서 또 다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클 멤버십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린다면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관점을 키워드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관점을 키워드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에는 월클, 슈퍼개미용 장전 뉴스, 그 다음에 장중 뉴스봇, 그리고 장마감 이슈 정리, 그 다음에 극비 일정 체크, 그 다음에 리포트, 칼럼도 정리를 해드리는 정보로서 체크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점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대장주는 뭐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또 강의들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매주 1회 또 제 VOD를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강의 관심 종목도 공유드리면서 또 슈퍼픽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또 텔레그램에서 또 케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장전 뉴스는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뭐 그 다음에 세 줄 요약, 관련 대장주는 뭐고, 관련 사연은 뭐고, 재료가 연속될 요인, 소멸될 요인 체크해드리고, 그 다음에 뉴스봇도 다 뉴스로 이제 올라오는 것들 세 줄 요약, 일정 체크도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마감하고 이제 급등주를 모두 전 이슈 정리를 하는데, 이슈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시장의 변화를 잘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슈로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내용과 재료 지속 소멸 요인과 기사 일정도 체크해드리고, 저의 코멘트도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일정도 이제 또 발굴해드리고, 제 코멘트도 이렇게 넣어드리고, 별점까지 또 측정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장주들도 대장 키워드, 그 다음에 대장주 목록들도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50강이 넘는 월클 강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또 엄지척을 날려주셨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또 VOD를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슈퍼픽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시스템화 해가지고 사이트를 이제 들어오실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강의를 듣고 나는 좀 더 세부적으로 슈퍼픽을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월클 멤버십을 해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는데 종목 선정이 어렵고 이 주식이 재무가 좋은 건지도 헷갈리고 그리고 이 주식의 재료가 뭔지도 헷갈리는 것들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뭐 재료가 어떤 건지도 그리고 여기 필터 기능에서 보시면은 좋은 재료 별점이 높은 것들을 또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평선 눌림이 오는 자리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종목 선정하는데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저의 홍보 내용이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짝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